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공식 낙마한 가운데 체포 경위와 배경을 둘러싼 충격적인 주장들이 해외 중화권과 반체제 인사들로부터 쏟아졌는데요. 이들이 쿠데타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캐나다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중국 민주화운동가 성쉐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장유샤와 류전리가 1월 18일 밤 시진핑 체포를 계획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 이야기를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태가 드러나기 전부터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쉐에 따르면 그는 1월 19일 중국 내부 사정을 아는 지인 A씨로부터 이미 장유샤가 체포됐고 중국에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캐나다 오타와에서 회의 일정이 겹쳐 있었던 그는 이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대화 기록만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화 기록에서 또 다른 인물은 장유샤와 류전리가 베이징 시간으로 1월 18일 밤 시진핑 체포 작전을 계획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시진핑은 베이징 하이댕구의 고위층 전용 호텔 겸 안전가옥인 징시빈관에 머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일정한 거처 없이 숙소를 수시로 옮겨 다녔다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장유샤 측은 이 징시빈관이 군사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위층 전용 안가이자 군 통제 시설인 만큼 체포 작전을 실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실제 작전은 18일 밤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작전 개시 약 2시간 전 내부 고발로 정보가 시진핑 측에 유출됐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즉시 징시빈관을 빠져나왔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움직이면서 장유샤 체포를 포함한 역습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유샤 측 선발 인력 일부가 이미 징시빈관에 투입돼 있었고 시진핑 측이 급히 투입한 인력과 충돌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나 다른 독립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체포 과정이 평상시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장유샤는 징시빈관에서 대규모 병력에 포위돼 체포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에서는 성북급 간부 회의를 앞두고 이동하던 중 경호원 4명만 대동한 상태에서 매복 중이던 약 100명의 병력에게 급습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유샤 측이 격렬히 저항했고 사실상 전투에 가까운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퇴역 장교는 장유샤의 경호 인력이 군 최고 수준 특수부대로 알려진 설표 돌격대 출신 요원들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거론했고 이들을 제압한 병력이 공안부장 왕샤오흥이 지휘하는 공안 소속 무장 경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고요. 만약 군이 아닌 경찰 병력이 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체포에 투입됐다면 군 내부에서는 이를 치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다만 이런 주장들 역시 교차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씨는 시진핑이 장유샤와 류전리 체포를 지시하면서 두 사람의 가족 전원에 대해서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형벌은 가족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오랜 불문율을 정면으로 깬 조치가 됩니다. A씨는 또 이번 사건으로 시진핑은 크게 놀랐고 그의 모친과 누나도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선전 영빈관은 즉시 경비가 강화돼 사실상 전면 통제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장유샤와 류전리가 가족을 미리 대피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전 성공을 확신했고 사전 대피는 오히려 계획 노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미 시진핑 측 정보망이 두 사람 가족 주변에도 촘촘히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쉐는 이를 두고 악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진핑은 극도로 의심이 많고 누구도 믿지 않으며 그 결과 주변 인사들은 늘 불안에 떨게 된다는 거죠. 이 불안은 다시 행동을 위축시키고 그 위축된 모습은 또다시 의심을 불러 더 큰 사태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극도로 불투명한 블랙박스 구조이기 때문에 권력자들 사이의 상호 경계와 음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외부 언론과 1인 매체, 인플루언서들이 장유샤를 둘러싼 각종 추측을 쏟아낸 건 역시 시진핑의 의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당국의 대응이 유난히 빠르고 강경했던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는데요.
허위둥의 경우 신변 이상설이 수개월 돌다가 충분한 선전 작업을 거쳐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면 장유샤는 군 내부 위상이 훨씬 높았음에도 주요 회의 불참 소문이 퍼진 지 며칠 만에 낙마가 공표됐거든요. 일부 중화권 매체와 평론가들은 전국 불안을 차단하고 군 내부 동료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조기 발표를 택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미국의 평론가 헝허는 태자당, 산시파를 대표하는 장유샤를 쳤다는 건 시진핑이 군과 원로 세력 모두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정치대의 커우제넌 교수는 군 내부 인맥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며 고위 장성들 사이에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고, 중앙연구원의 차이원 슈안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군내 웅얼다이 세력과의 공개 결별 선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들은 공식 확인이 아닌 SNS와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석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군 내부 동료는 실제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만 시사평론가 전페이는 전직 중국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중국군 내부는 상당한 혼란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영급, 척급, 즉 대대장급과 여단급 이상 중경 간부들을 중심으로 사직서와 전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전업은 단순한 전역이 아니라 군 경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지방정부나 국영기업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선택입니다. 이 계층은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전력인데요. 이들이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한다는 건 군의 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측이 각 집단군 군단장들에게 이번 조사에 대한 지지 표명을 요구했지만 다수 지휘관이 공개 발언을 회피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개 반발도 공개 지지도 아닌 말하지 않음이라는 방식의 소극적 저항인데요. 전페이가 인용한 퇴역 장교는 이 상황을 탕핑, 즉 누워버린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명령은 형식적으로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는 국면이라는 것이죠. 이 장교는 또 한때 시진핑 근위대로 불렸던 31 집단군, 현재는 73 집단군인데요. 여기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충격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푸젠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시진핑의 이력과 맞물려 이 부대 출신 인물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장유샤 같은 군 원로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충성 기반으로 여겨졌던 축에서도 불안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장의 시작일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해외 독립평론가 차이성쿠는 장유샤 외에도 최소 17명의 고위 장교가 이미 구금됐고 숙청이 중장, 소장, 나아가 중급 야전 지휘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링링웨이 역시 장유샤와 류전리 체제에서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들이 이제 자신들이 잠재적 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추가 숙청의 전조로 지목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장유샤 공식 제거 전 성급, 부급 간부 고위 학습회의 개막식에 설명 없이 불참한 뒤 군 기강 감독기관이 1월 16일 확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국영TV 영상에는 고위 장교 참석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포착됐고 상장은 단 2명만 보였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1년 전 같은 회의에는 14명의 상장이 참석했거든요. 가족 문제 역시 논란의 핵심입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과거 저우융캉 사건과 유사한 가족 불처벌 불문율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저우융캉 암살 연루설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저우빈이 부패 혐의로 조사 체포돼 2016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전체를 개인적 충성 체계로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공산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부 숙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유샤 낙마를 둘러싸고 쿠데타 미수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과 시진핑의 사전 기획된 제거라는 해석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군 내부의 균열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균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